안녕하십니까, 주바바입니다. 흔히 기획서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컨셉 잡기와 키 비주얼 설정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제 실행에 있어 디자인은 이벤트 기획자들에게 가장 큰 시련을 주는 분야일 텐데요. 보통 끝까지 수정을 반복하다 시간적으로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최후의 시한에 기존의 시한들을 나열하며 최종 선택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엔 어이없게도 처음 디자인했던 시한이 통과되는 이 빡침의 상황을 종종 경험하셨을 텐데요. 과연 클라이언트들을 만족시키는 키 비주얼 설정이 가능한 것인지, 오늘은 이 디자인 부분에서 나름의 해결안을 제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바실리 이벤트 스쿨 챕터 2 이벤트 기획 2-8강 키 비주얼 설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단숨에 통과되는 디자인이란 것이 과연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제가 약 6년 전부터 경험하기 시작한 건데요. 초기 기획 단계에 제출했던 컨셉 및 슬로건, 그리고 키 비주얼들이 그대로 통과되어 행사 때까지 아무런 변경 없이 실행되었던 사례들이 있고요. 그게 한 번이 아니라 그런 경험들이 쭉 이어지는 편이어서 이 접근법에 대해 참고하시면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먼저 키 비주얼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바로 컨셉을 심성화하여 시각화해내는 것, 이를 통해 프로젝트의 시각적 상징을 만들어내는 것이 키 비주얼이라고 생각합니다. 컨셉이라는 무형의 본질을 구상화, 즉 실체화시켜 시각적으로 표현해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디자인은 무엇일까요? 제가 디자인 전공자는 아니지만 이벤트에 있어서 디자인의 정의를 말해본다면 디자인은 텍스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자인 자체로는 개인의 호불호, 즉 사람의 성향 따라 좋고 싫음이 가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가진 목적성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개념과 서술의 조합으로 이미지를 추출해내는 텍스트 작업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적용 사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컨셉 기획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논리적 비약으로 인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키 비주얼의 구성 방법에 대한 직접적인 사례를 나타낸 것이니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의 추출과 결합입니다. 평창올림픽 D-1주년 테스트 이벤트의 사례입니다. 추주하진 못했습니다. 평창의 베이징 룩을 바탕으로 노륜기 컬러를 축제의 이미지로 표현해내고 등상 종목을 폴리곤, 아이싱 패턴화하여 요소로 구성하였습니다. 실제 제작 이미지입니다.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모티브의 나열입니다. 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 개장식이고 입찰 제한 시 컨셉 슬로건과 디자인이 실행까지 이어진 경우입니다. 바다, 대륙, 태양을 상징하는 파도, 유라시아 대륙, 태양의 직접적인 모티브에 범고래를 컨셉으로 건축한 터미널을 상징하는 범고래, 그리고 희망과 내일을 상징하는 무지개를 모티브로 제작하였습니다. 다음 이미지는 평창올림픽 1주년 기념식에 들어갔던 키 비주얼입니다. 수주엔 실패했습니다. 평화의 자음, 평화를 심다, 내일을 열다라는 컨셉 슬로건을 눈꽃의 결정으로 그 눈꽃으로 피어나는 평화의 나무로 시각화한 시안입니다. 같은 기념식의 이안으로 평창의 자음을 눈사람이 윙크하는 모습으로 표현한 것으로 제안서 중 행사의 메인 퍼포먼스인 주제 공연과 백두산의 눈, 한라산의 눈, 태백산 천재단이 나뭇가지로 안군왕검 시대의 한민족과 남과 북의 영산인 백두와 한라가 만나 통일을 염원하는 눈사람이라는 상징적 오브제를 만들겠다는 스토리에서 사용한 시안이었습니다. 다음은 디딘브리지 어워즈라는 한관악 상생 프로젝트의 시안입니다. 브릿지를 시각화한 아치형 구조물과 계단으로 표현한 타이틀에 실제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일러스트화하고 한관악이 연계하는 상생과 화합을 표현하는 악수 이미지로 행사의 정체성을 표현해낸 시안입니다. 디자인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디자이너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전달할 때일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도 알고 있다는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지식의 저주라는 개념인데요. 오늘 처음 만난 디자이너는 사실 프로젝트에 대해 처음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시간을 쪼개어 컨셉까지 고민하는 디자인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참고할 만한 느낌들을 전해줄 수 있는 디자인 팁을 전달해야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제가 가장 즐겨 쓰는 방법인데요. 구글 검색창에 앱스트랙트 또는 일러스트로 검색해 보는 것입니다. 자, 학교를 추상 이미지로 검색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당 언어로 검색된 추상적인 이미지들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추상 이미지로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엔 포스터로도 검색해 보시면 좋습니다. 몇 가지 이미지를 선별한 후에 디자이너에게 디자인 모티브와 유사 이미지로 작성한 키비주얼 요청 자료를 전달해 준다면 짧은 시간에 보다 완성도가 높은 결과물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디자인은 텍스트입니다. 이 디자인이 왜 이렇게 구성되었는지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방향성에서 컨펌을 받으면 나머지는 스타일과 컬러에 관한 수정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미술관에 가시면 작품의 제목과 그에 관한 작품 의도, 그리고 도록이란 해설집이 있습니다. 예술은 미술관에 소장한 물리적 현실의 총체가 아니다. 예술의 현실은 그 대상들 위에 유령처럼 덧붙여지는 해석들, 비평들, 이론들의 총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철학자 자크 데리다는 파라르곤이라는 개념을 통해 예술작품의 의미는 외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부에 있는 것도 아닌 것이며 외부에 있으면서 내부에 간섭하는 것, 그것이 작품을 발생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 작품을 시각적으로 관람하는 것 외에 작품이 기획 의도나 도록의 해설을 보며 더욱더 감상의 폭을 넓히는 경험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의 디자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텍스트적 해설을 보태어 논리로서 설명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보다 풍성한 해설을 위해 미학적인 지식을 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티프의 나열도 미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보다 설득력이 강해질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서양 미술은 진중권의 미학 오디세이와 서양미술사, 그리고 한국 미술은 오주석 선생님의 한국의 미 특강과 유홍준 교수님의 한국미술사 강의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동양화 읽는 법, 고상과 상징으로 읽는 서양 미술에 관련된 책을 쭉 읽어보신다면 이미지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으니 기회가 되실 때 꼭 한 번쯤 읽어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